농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농정과 2025년 예산 집행 현황은 4월 말 기준 집행률은 58%이며 신속 집행 목표액 기준 집행률은 89%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보조사업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 및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공통사항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3,000평방미터 이상 농지 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3,000평방미터 이상 농지 전용 현황은 총 7건에 5.5헥타가 되겠습니다. 전용별 실적은 산림경영 4건에 2.4헥타, 공공기타 3건에 3.1헥타가 전용되었습니다. 향후 농지 전용 허가 조건 준수 여부 확인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관리번호 2번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 실적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을 통한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지원 분야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 2개 사업, 복지정책 지원 분야의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6억 8천만 원으로 현재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3번 귀농 귀촌 유치 및 정착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 귀촌인의 유치를 통한 농업 인력 해소, 귀농 귀촌인의 교육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귀농 귀촌 지원센터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박람회 참가,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시설 개선 사업으로 2024년부터 현재까지 9억 3,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귀농 귀촌 유치 지원 및 귀농인의 집 추가 조성 등 귀농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삼척시 농업인 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삼척시 농업인 회관은 사직로 1길 13-7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 572평방미터로 2014년도에 신축되었으며 현재 삼척시 농업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농업경영인 삼척시 연합에서 무상 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농업인 단체 회의 및 사무실로 연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1층 사무실은 전년도부터 사단법인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에서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비는 운영비 및 시설비 등 6,200만 원으로 향후 건물 유지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5번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제21회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는 금년 축제 기간이 저온 등으로 전년 대비 일주일 늦춰진 4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건덕면 상맹방 일원에서 향토 먹거리 장터 운영 등 24종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금년 총 방문객은 24만여 명으로 전년 26만여 명 대비 2만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저온 등 경기 침체와 경북 지역 대형 산불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축제 종료 후 지난 5월 28일 평가 보고회를 가졌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 등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2026년에는 더욱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인프라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품질 유지를 위한 유통 인프라 구축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 단계 구축 등 우수농산물 판매 개척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에 5개 분야 총 사업비 30억 8,2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조기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의 7번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16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무장 활동비 8개 사업 5억 4,200만 원이 지원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마을별 연도별 운영 실적 및 지원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쪽의 8번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기초생활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장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및 지방 이항 말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7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농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9번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의 재난지원금은 지난 2년 동안 대설 강풍, 태풍 우박 등의 피해로 68농가에 2억 3,7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기상특보 발령 시 취약지 농업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피해 예방대책 홍보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을 1999년부터 시작하여 총 33개 마을이 선정 159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이 중 3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도형마을과 기업형 새농촌 마을 노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37에서 38페이지 지원 내용 및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9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 계절 근로 유치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2022년 필리핀 시닐로안시, 2024년 필리핀 블랑칸주 보카웨이시와 MOU 체결 방식으로 시작되어 농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탈률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부터는 결혼 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 방식으로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 방식을 통해 이탈 방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214명이 입국을 완료했으며 67농가에 배치되었으며 입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농가에 대한 수시 현장 점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강원특별자치도 그 규제 완화에서 농정과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뭐냐 농지 전용 허가에서 23페이지네요. 농지 전용을 받자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공시지가의 30%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을 때는 이게 농민들이 큰 부담을 안 가졌는데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개발했던 개발 비용이 너무 과다합니다. 이게 30%는 너무 과다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농정과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특별자치도 규제 완화 그 팀에 한번 건의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15%나 20%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그래 판단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타 영농조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휴탁을 해지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누가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두타 곤약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 갈등으로 인해 갖고 지금 상당히 지금 내부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위탁을 위수탁을 저희가 지금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지금 위수탁을 지금 맺고 있고요. 23년부터 언제요? 27년까지입니다. 5년간. 예, 5년간. 예. 그럼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남았습니다. 예. 예. 이런 갈등이 있어서 그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 이제 사전에 저희가 이제 뭐 갈등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는 거지. 그 조금 갈등이 있다 해가지고 뭐 위수탁을 해지한다느니 그런 얘기들이 오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민감한 상황일수록 그 언행을 항상 조심해서 갈등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과에서 나서가지고 이런 조정을 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6페이지에 기업형 현영촌 마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관리되는 것 중에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거의 기반 시설 쪽이다 보니까 네, 거의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잘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타 권역 빼고 도타 건역은 지금 약간 법적인 문제가 다른 있어요. 쪽은 또 안 네. 된다고 있어요? 다른 쪽은 좀 그런 문제가 좀 없어요. 아직까지 음. 나온 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좀 어떤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있으면 예.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그 생각하시고 논의하시고 네. 소통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예. 빨리 풀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건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반값 농다제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네. 그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반값 농자재 사업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이제 먼저 그 농자재 판매업자들이 네. 그 알고 미리 먼저 행동을 하는 거죠. 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짜리를 200원 올려서 반값 하게 되면 100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 어떤 그런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시에서 보조금 지급 전에 업체의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이제 사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은 안 하고 제가 이제 할 때 네. 보통 이제 살 때 보통 보면은 그 뭐 견적서라든가 이런 거 이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제가- 식으로 하니까 예. 그분들은 가격 올려가지고 견적서 주면 되죠. 그러면 그 200원 예? 반값이니까 200원 그냥 100원 더 올려서 200원 해서 100원 받으면 반값이 맞죠. 그 저희가 사후에 내년부터는 이제 사전에 그런 게 없도록 철저히 그렇게 하시고 제도 그든지 감독하겠습니다. 예. 동일 품목에 대한 이제 시장 가격 조사라든지 네. 그다음에 비교 분석 뭐 이런 체계를 갖고 있어요. 동일 품목에 대해서 여기는 100원을 하는데 다른 쪽은 얼마 하는지 이런 거 비교 네, 또 그거는 하십니까? 지금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농자재 가격이 이제 담합이 있는지 네. 부당 인상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 네. 이런 사례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뭐 이런 건이 없으니까 자료도 없겠네요. 관련 자료를 좀 받아보려 그래. 그러면 여기에 관련 그 업체에서 준 뭐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는 저희가 이제 그런 자료는 안 받고요. 업체는 우리가 공고해서 네. 업체를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예. 그 전년에 이제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공고해서 업체를 모집해서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반값 농자재 사업 지원 사업이 이제 확정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업체를 통해 갖고 이제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이제 거기서 구입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 26페이지 기농기촌 유치 사업인데요. 먼저 올해는 공모사업 2025년도는 공모사업에 국비 예산을 못 받았나요?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네. 이게 당초에 기농기촌 사업이 우리가 21년도에 시작이 됐나요? 예, 맞습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됐죠. 예. 이게 우리 기농기촌 사업을 어디에다가 민간 위탁을 하나요? 귀농귀촌 사업을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에 귀농귀촌 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 위탁하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저 사직에 있는 거. 예, 예. 그 안에 저 보면- 농업인 회관 예, 예. 1층에 예, 예. 그 안에 공동지원센터 안에 공동체 지원센터 안에 이제 그 귀농귀촌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일반 농산어촌 개발 네. 사업에 어촌 분야도 같이 하고요. 거기서 저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라는 법인은 뭐예요? 거기 이제 경제과에서 이제 그 관리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건 법인이 있어요. 예, 예. 농촌개발 지원 사업도 이제 거기서 일부 위탁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농 전담기구, 예, 전담기구를 저희가 이제 지정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지정해서 예, 예. 그러면은 우리 그 농정과의 기농기촌 사업은 지역 공동체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예, 지역 공동체, 예, 지역 공동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은 미로 정원에서 기농기촌 사업을 운영하는 거는 뭐예요? 미로 정원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귀농귀촌 저기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는 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 미로 정원에서 하는 귀농귀촌 우리가 그 조성 사업, 조성 사업은 이제 저희가 해서 거기다 미로 정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 사업 말고 예, 기농기촌 조성 사업 말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네. 걸 직접 운영하는 거는 미로 정원에서 지금 운영하는. 예, 지금 미로 정원에서는 좀 별다른 프로그램을 운영 거기서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에서 살아보기라든가 강원에서 살아보기는 지금 그 원덕 사냥에서 저기 업체를 모집해서 지금 그 사냥 1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좀 복잡해. 하여튼 저 기농기촌 사업이 이게 기농기촌이라는 사업은 뭐예요? 목적이? 어쨌든 그 도시민이 이제 와가지고 네. 체험도 하고 이래서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농사도 짓고 그렇게 목적이. 우리 기농기촌 사업은 그죠? 우리 지역에 와서 3개월 동안 이게 살아보잖아요. 살아봐서 이게 우리 삼척이 괜찮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기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제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역 공동체에 민간 위탁을 줬으면은 지역 공동체에서 전문가들이 좀 기농기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재위탁이 되면은 그 규정에 맞나요? 아니 귀농귀촌 강원에서 살아보기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직접 하고요. 기농기촌 사업을 한번 볼게요. 제가 네, 한 예. 가지씩. 유치 지원이 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유치 지원 사업. 유치 지원 사업이 지금 저기서 하는 겁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기농의 집 조성 사업은 어디서 해요? 귀농의 집 조성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직접 해요. 예, 예. 그리고 기농인 정착 지원 사업은 어디서 해요? 정착 지원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요. 예. 기농기촌 박람회 지원 사업은 어디서 해요? 박람회는 귀농귀촌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요. 예. 기농의 집 운영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운영 관리는 거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미로 정원에서 하면은 네. 미로 정원에서 거기서 관리하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산양에서 하는데 산양에서 하면 저희가 이제 산양에서 거기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관리하고 이랬습니다. 뭔가 과장님 제가 쭉 불러드린 게 사업별로 기농기촌 사업을
우리가 민간 위탁에 진짜 귀농 귀촌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귀농하고 귀촌해가지고 3개월 동안 살아보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전문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분들을 각종 프로그램에 맞게 뭐 농촌 일손도 도와보고 뭐 만들기도 해보고 어디 지역을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 위탁을 받은 단체가 잘 운영이 되어야지만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귀농귀촌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면은 몇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매년 귀농귀촌을 했는데 이분들을 가면서 마지막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는지 귀농귀촌 사업을 해보니까 어떻는지 그 다음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빈집을 요구하면 빈집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또 빈집 정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조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정과에서 사업을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 민간 위탁을 주면 민간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야 돼. 이 예산을 그렇게 소비하면서 지금까지 몇 분이 이렇게 귀농귀촌 사업에 교육을 받으셨어요? 과장님, 저 자료가 있어요? 그 교육 자료는 제가 나중에 따로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셨으면은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걸 연계시켜 줘.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빈집들을 우리 건축가하고 협의해서 빈집을 이렇게 하고 집주인하고 해서 뭐 지금 리모델링을 아주 고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뭐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사이에 리모델링을 해서 임시로 살아보게 하고 그분들이 살아보면서 다른 집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기간도 조금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 3개월 살아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3개월 살아봐가지고 총 돈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한 2억 들어가나요, 과장님?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올해 2억 2,500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예. 그래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 귀농 정착 지원에 대해서 네, 거기 지금 우리가 지금 주택 수리비 네, 같은 거는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영농 기반 조성이래 이래서 여기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석 과장님한테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 그 팀장님들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한번 갈 때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전화가 왔길래 한번 만나봤어요. 그런데 약간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해요. 물론 뭐 가면서도 그런 분들이 자기에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3개월을 살아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것을 얻어가지고 가든지 아니면은 가서도 삼척에 와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빈집이라도 아니면은 집을 얻어서라도 한번 살아봐서 또 괜찮으면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귀농귀촌 사업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내미로 미로 정원에 네, 정원에서 한번 간담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네.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건의사항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많이 처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작년에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3개월 살아보기를 하면 이제 와서 그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몇 시간 이상 참여를 해야지 저희가 이제 그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참여를 많이 안 합니다. 음. 본인이 바쁘다 이러고 계속 출타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예. 따로 저한테 얘기한 걸 자료를 또 과장님한테 따로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참고를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면 귀농귀촌 사업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귀농의 집도 조성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제도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의 인구도 감소하고 이러는데 귀농하고 기촌하고 하고 싶은 분들을 뭐 농지를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로 좀 소개할 수도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빈집 단장 집을 구입하지 못하면은 빈집을 어떻게 수리해서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연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3개월 살아보고 다 훌쩍 떠나가면 그 목적이 좀 많이 해석된다 생각해서 과장님 예. 그런 부분도 연계과 건축과라든가 이렇게 해당 과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민간 위탁을 했으면 전문가들한테 민간 위탁했으면 민간 위탁 받은 데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현황에서요. 현재 삼척시는 농어촌 일선 부족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매우 중요한데요. 2025년까지 고용된 221명 수준으로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뭐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다 충족해 드렸고요. 올해는요. 네, 그런데 아. 지금 그 결혼 이민자하고 네네.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를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4촌 은혜 결혼 이민자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2촌으로 이제 바뀐답니다. 네네네. 그래서 내년에 아마도 이게 음. 거기 이제 좀 힘들지 않나 이래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혹시 실제 수요 대비 배정률이나 예. 미배정 농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예, 거의 다 됐습니까? 예, 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 전년도에도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기 일선이 모자라서 덜 배정되고 있는 데는 아직까지 예,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럼 충족되고 있네요. 이탈률도 예, 지금 MOU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예, 이탈률은 뭐 그냥 제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2025년부터는 결혼 이민자 초청 범위가 축소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뭐 2촌까지 또 이제 초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2026년부터네. 26년부터 예, 예. 그러면 혹시 또 이런 일선이 모자리기 위해서 뭐 MOU 체결의 재입국 확대 및 결혼 이민자의 타 제도 활용 방안 같은 거는 검토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그 지금 금년에 지금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쓰는 네. 농가에 대해 갖고 저희가 지금 뭐 MOU가 좋은지 안 그러면은 결혼 이민자가 좋은지 네. 이걸 수요 조사를 해서 네네.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MOU를 할 건지 결혼 이민자 쪽으로 갈 건지 그때 이제 확정을 할 구상은 하고 계시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삼척시처럼 산간 어촌 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교통이라든가 숙소 우려 등 여건이 열악한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로자 유치가 또 좀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촌 산촌 맞춤형 계절 근로자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 차원에서 뭐 별도 건의나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시죠? 지금 어촌 같은 데는 저희가 아니요. 어촌은 이제 어촌 거기서 예. 하겠지만도 예. 예. 그럼 해마다 MOU 그 재협약이라든가 교육 등록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번거로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일정 농가나 근로자에 대해서 그 2, 3년 단위로 단연도 운영 계획을 시범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예. 있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시범 운영해 보는 예.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삼척시처럼 고령화가 되고 일선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는 계절 근로자 제도가 사실상 생존을 위한 필수 기반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 성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제도 안정화라든가 지역 맞춤형 대안 마련에 우리 지금 농장과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인선입니다. 1쪽 공통상황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92억 806천만 원으로 6천 원이며 52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7%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의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축산농가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시 주요 가축 사육 현황은 한우가 365에 1만 773두로 전년 대비 19농가 491두 감소하였으며 돼지는 4농가에 2,400두, 닭은 554농가에 74만 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쪽의 지원사업 현황은 2025년도 총 55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109억 8천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품목별 지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2번 한우 사육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모기 잠금 장치 등 5종의 축사 환경 개선 사업과 지능형 축산 시설 지원 사업은 6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의 환경 개선을 통한 경영 수익 증대와 지능형 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의 3번 삼척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송아지 안정 사업의 12개 사업에 34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역 한우의 안정 사육과 명품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4번 자연순환 농법 축산사업 추진 현황은 축산분뇨 처리 덮밥 지원 외 6개 사업에 4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분뇨 적정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산악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산분뇨 처리용 장비, 덮밥, 악취 제거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야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3쪽의 5번 꿀벌 사육 기반 조성 사업 추진 사항 현황은 우리시 꿀벌 사육은 토봉 42농가에 1311군과 양봉 149농가 15,169군으로 혼합농가 포함 총 203농가 17,393군이며 지원 내역은 꿀벌 현대화 사업 등 3개 분야의 자부담 포함한 사업비 19억 4천만 원으로 꿀벌 기자재 및 장비, 우수 여왕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꿀벌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꿀벌 사육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의 6번 가축 질병 방역 및 재예방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가축 질병 방역 공정방재단 운영 외 8개 사업에 17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예방 백신 접종과 기생충 구제 사업, 공동방재단 운영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의 7번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관리에 2억 3천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9,3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의 8번 축산농가 퇴비부스도 관리 현황은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퇴비부스도 기준 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대상 177농가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3월 말 기준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31쪽의 9번 무허가 축소 적법화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우리시 대상은 2019년까지인 1, 2단계 24농가와 2024년까지인 3단계 82농가 중 총 106농가입니다. 추진 실적은 106농가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32쪽의 10번 축사 악취 저감 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고속 발효 시설 지원 사업의 일개 사업에 11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속 컴포스트와 퇴비 사업 브로워 장치 및 교반 장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분야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삼척 한우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그 우량 한우 암소 혈통 보존 이 사업이 지금 그 회장님이 하시는 그 사업인가요? 수정하고 하는 거? 아, 그거 아닙니다. 혈통 보증 사업은 네, 그 암소에서 이제 생산한 우량 이제 거새우가 생산했을 때 이제 출하됐을 때 네. 도체중이 이제 440kg 투뿔 이상 나왔을 때에 40만 원의 그 장려금을 주는 그런 사업. 그러면 그 회장님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그 암소 수정, 수분 예. 조성 사업입니다. 예. 음. 그 사업이 그 지금 현재 그 어디 삼척에만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어디 강원도에서? 예, 지금 아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네. 전국에서 아마 직접 키워서 하는 건 전국에 아마 전국에서 최초예요. 저희밖에 안 할 겁니다. 지금 최초고 지금은 좀 우리만 하고. 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26도, 27도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지금 3월부터 수정란을 채취해서 160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이제 올해 400개를 수정란 이식할 계획이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 생물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수정란이 적게 나오고 이래서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으로 이제 좀 다른 데 가갖고 좀 많이 생산 안 될 때는 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잘 해서 삼척의 어떤 그 명품화 한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이제 이제 마리수가 늘어나게 되면 두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다른 농가들도 이렇게 보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은 어떻게? 당초에 저희가 네. 이제 그 농가별로 연초에 그 수정란 이식 사업 신청을 받았거든요. 네. 지금 한 900농가가 신청했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한 400농가 정도로 이제 추려가지고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내년도 또 계속 농가별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농가에 계속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우 팔아주기라든가 어떤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금 별도로 노력하는 게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에 당초 예산에 지금 2,500만 원 세웠는데 네. 올해 그 장미 축제 때 좀 하려 그러는데 아마 선거법 관련되고 이래서 네. 아마 11월 달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 예. 삼척 한우 먹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서 소를 좀 몇 마리 잡아서 네. 시식도 하고 아마 반값에 좀 공급도 하고 뭐 네. 이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추경에 조금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한 소를 한 3마리 정도 뭐 그 정도 도축을 해서 네네. 뭐 팔아주기 행사를 좀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영주 장날 사이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뭐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온라인도 오프라인이든 어떤 우리 삼척의 명품 한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 촉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7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확장 계획이 지금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분 토지를 올해 그 감정 평가를 다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이제 토지 소유주분하고 어느 정도는 좀 가격이 맞게 나왔는데 네. 토지 소유주분이 다른데 땅을 산 다음에 이걸 팔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 네. 하여튼 그 확장 계획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예. 거기가 하면은 저희가 뭐 반려동물 놀이터라든가 네. 아니면 대형견들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추가로 할까 그렇게 지금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네네. 그쪽 마을 지원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거는 아마 6월 말까지 지금 설계를 마치고 네. 지금 한 8월쯤에 착공해서 11월 말에 네.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좀 서둘러 주시고 네. 그쪽이 뭐 설계를 몇 번 변경을 왜 했어요? 그게 이제 사업비가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예. 좀 뭐라 그럴까 면적이 좀 뭐 준다든가 뭐 그런 네. 부분이 발생되고 이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31페이지에 우리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이제 얼만큼 양성화 시켰냐에 따라 봤잖아요.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마감 시한이 지났는데 또 건의해가지고 연장하고 연장했잖아요. 이제 양성화 기간이 언제 끝났어요? 2024년도에 3월 24일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무허가가 106개소가 있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소규모도 포함되면 포함되면 더 됩니다. 더 돼요? 더 되는데 이제 환경부 쪽에서 음, 1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로 그 배출 시설이 좀 무허가인 경우에는 지휘시켜 가지고 지금 106농가가 총 됐습니다. 106농가 예. 그 소규모 농가는 빼고 예, 예. 106농가 중에서 양성화 시킨 거는 몇 농가예요?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106농가 다 양성화된 걸로 그렇게 보고됐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도 다 나오나요? 네, 양성화 대부분- 시켰으면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양성화 다 시켜줬으면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가 아니고 네. 허가가 나는 거잖아, 그죠? 그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를 지출할 때 네.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측량한 어떤 그런 서류를 받고 다 지출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네. 왜서 과장님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 이게 양성화 이게 무허가가 되면 이게 보조금을 받지를 못하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한우를 기르면서 아니면은 가축을 기르면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보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무허가면. 네.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그러면은 106농가가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예, 2024년 3월에 사업 종료되고 네. 전부 다 보조금 나오고 완료된 사업. 아이고, 애쓰시고 다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장님 반대로 만약에 100평 미만의 소농가들은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그 무허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양성화 시킬 수는 없나요? 시켜주지는 못하나요? 그거는 저희가 양성화 시켜줄 때는 네, 어떤 설계 측량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를 이제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음. 차등해서 지원해 준 상황이고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네, 건축 부서나 이런 부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해 줄 수 없지만 네. 그 건축 부서라든가 이런 환경 부서하고 해서 적법화 시키면은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건축물로서 이제 어떤 그 뭐가 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양성화에 따른 그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내고 그 적법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네. 좀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해하는 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환경과도 영향이 있고 예, 할 수도 없고. 가축 축사는 무조건 환경하고 연관이 있고 환경과 예, 그다음에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 그렇죠. 하고 반드시 이게 협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안 그러면 이행 강제금 나가고 예. 보조금도 못 받고 이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규모 축사들이 축산 농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양성화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하여튼 점차적으로 어려움에도 과장님은 그게 가장 어려워요. 건축도 지금 무허가로 있어가지고 지적 재조사를 철저히 해서 국가에서 저 뭐냐 장기 지적 재조사를 해서 마을별로 무허가에 대해서 도로를 내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집을 신축할 수 있도록 맹지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합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합법화시키고. 그래서 이 소규모 축산 농가도 이런 부분에서 잘 접근하셔가지고 하여튼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들여다보면 저희들도 민원이 생겨서 가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풀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인철입니다. 그 28쪽에 보니까 우리 지금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게 100마리인데 자연사가 50% 했네요. 작년도에 보니까 아 예. 지금 그리고 안락사 82마리. 이 부분은 이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파보바이러스 걸린 그 반려견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만 그런가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안락사를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대비하고 50%를 자연사 시켰다. 근데 이게 이 살처분하는 행위 자체가 공공기관의 윤리성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안락사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안락사를 좀 최대한 없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건이 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실제 뭐 공간이나 예산 부족은 아니잖아요.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마 좀 공간 부분도 있죠. 근데 어차피 계속 이제 발생이 되니까 이 동물이 계속 늘어나니까 분양도 또 올해는 또 경제 사정이 어려서 그런지 좀 분양도 좀 올해는 좀 덜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올해 4월에도 이제 유기동물 만남이라는 행사를 해서 좀 이제 반려견을 좀 데리고 갔는데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해서도 분양이 좀 잘 안 되고 아무튼 저희들이 뭐 분양에 대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분양이 잘 안 되는 것 근데 같습니다. 그 유기견 한 200마리 키우는데 자연사가 3마리밖에 없었어요. 1년에 200마리 키우는데 저 매일 그 왔다 갔다 하지만은 200마리 키우는데 3마리밖에 없었다니까 자연사가. 그 개인이 하는 거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보호소를 운영하는데 개인은 3마리밖에 없고 개인이 운영하는 자기 자부담으로 해갖고 운영하는 데는 3마리밖에 자연사가 없는데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안락사 대상이 어떤 담당자의 어떤 재량이 과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자연사뿐만 아니라 안락사를 많이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저는. 저희들이 안락사 대상도 별도로 또 결심을 받아가지고 대상을 정해가지고 어떤 이런 경우에 안락사 한다고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나 뭐 입양도 뭐 많이 했지만은 입양 유도보다 사실 뭐 안락사를 택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유기견,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불신이 증가가 되면 우리 지자체도 불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얘기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50%, 50마리를 100마리 중에 50마리를 안락사 시키고 82마리를 안락사 시켰다. 와,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 이거. 23년도 한 것까지 같이 넘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년 연도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관리 현황에. 그리고 지금 현재 96마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96마리인데도 안락사를 또 36마리 했네. 자연사 15마리. 그러니까 제가 뭐 나름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떤 이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유기견 이제 보호센터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는 뭐 그러니까 애완견이나 묘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보다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보다는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갖고 운영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뭐하러 그거 유기견센터 만들어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1,500만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 섰을 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런 정책이 자연사를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반을 자연사가 되고 또 안락사가, 그러니까 안락사는 거의 82%를 안락사를 시키고,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요거요 좀 유기동물 보호소의 존재 이유를 한번 좀 잘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우리 유기견해서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유기동물의 만남의 행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현장 가서 보고 상당히 만족을 했어요. 하고 유기동물 만남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뭐 유기동물의 분양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 외에 애견을 키우면서 동물을 사랑하시는 그런 부모님하고 자녀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같이 그 공간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또 유기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의 어떤 그 변화도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삼척에 거주하시고 애완견을 키우시고 이런 분들이 좀 하나의 어떤 축제로 형태로 발전돼서 그 분양과 유기동물을 유기를 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홍보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뭐 상반기 하반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고, 사실 유기견이라는 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진 않겠죠. 근데 또 외지에서 와서 또 유기를 시키고 가시는 분도 많을 거고, 우리가 유기견 그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숫자가 한계에 이제 처하다 보니까 같은데 옆에 좀 확장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삼척 시민의 애완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 유기동물에 대한 그 분양에 대해서 같이 접목해서 행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키워서 애완견 자랑대회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한 공간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근 태백하고 강릉에서 그런 비슷한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작년에는 날이 좀 안 좋아서 사람이 별로 안 왔거든요. 태백에 저희가 가봤는데 올해는 그쪽을 좀 가보고 해서 내년도 늦으면 추경에 일회 추경에 좀 세워서 좀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좀 저희가 좀 우려되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들 이번 행사는 그냥 유기동물을 분양에 의해서 그것만 위주로 했는데 다른 것까지 같이 하면은 또 이 유기동물 분양이 좀 미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아니에요. 그것이 여기 많은 분이 나오면 그만큼 확률이 조금 나아지는 게 여기 애완동물을 저도 현장에서 애완동물을 강아지를 갖고 왔던 어린아이가 예, 예. 하나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동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오셔갖고 분양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 많은 분들이 나올수록 그래도 확률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애완견을 갖고 있는 삼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하나의 본인의 애완견을 자랑을 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고 하는 공간이 어린아이부터 좀 상당히 연령층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는 감성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조금 더 확보해서 예산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동시에 최대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마리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적정 두수는 한 70마리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좀 더 하면 100마리, 한 120마리 정도까지는 어렵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120마리까지 최대한 한다 예, 하면은 이게 우리가 동물을 모르겠어요. 뭐 이제 뭐 제가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고 그때 안락사라든가 이제 뭐 그렇게 판단을 할 때는 그런 판단이 있긴 있겠지만 자연사가 작년 같은 경우 50마리나 50두나 되고 그런 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부러 보호센터를 만들었는데 자연사가 많다는 것도 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 키워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 우리 방역팀장이 수의사님인데 네.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서 진료도 하고 그 백신 접종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안락사율이 상당히 적은 편이 자연사율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좀 전에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도 뭐 자연사가 또 없으면 좋고 안락사도 없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다면 뭐 그런데 하여튼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 국민들을. 알겠습니다. 염소 사육두수는 안 나오나요? 지금 우리 삼척에. 염소는 가축 통계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한 1,600마리 정도 되고요. 예. 저희가 가축 사육업 등록된 거는 허가나 등록된 거는 한 800마리 좀 빠질 겁니다. 그럼 현재 이제 사육되고 있는 건 1,600마리 정도로 예, 통계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예. 보는 게 염소 도축장은 도내에 어디 있습니까? 동네는 춘천 원주 있습니다. 춘천 원주에. 네. 춘천 원주는 염소만 놔두고 보면은 어때요?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주는 그럼 어디까지가 거의 염소로 가져가요? 원주는 또 제천이 옆에 있어서 제천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원주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원주 도축장에 예, 여기 강원도원에 있는 염소들이 어디로 많이 가요? 원주에 제일 많이 갑니다. 춘천은 그 운영이 잘 안 돼요. 예. 그런데도? 춘천은 가족들이 이제 운영하는 데고 원주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규모가 춘천보다는 큰데 이제 강원도 염소는 거의 원주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생각보다 두수가 이제 도축 두수가 많지 않아서 경영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태백은 원주로 가나요? 제천으로 가나요? 아마 제천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태백도 뭐 사육 두수는 확인 안 해봐도 뭐 3척 정도 수준이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32페이지요. 축산 악취 저감 시설 지원 현황에서요. 축사 악취 저감 시설 사업비가 11억 8,800만 원이고 사업 내용은 가축 분뇨 고속 발효 시설 컴포스트 지원 외 한 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업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아, 작년부터 작년하고 했어요. 올해 하고 합니다. 작년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현재 사업은 가축 분뇨 고속 발효 시설 및 부숙 촉진을 위한 장치 위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축산 농가의 실제 수요에 비해서 지원 범위가 지금 너무 적지는 않은지 어떻습니까? 지금 고속 컴포스트는 네, 일반적인 농가의 소규모 농가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시설이고요. 네네, 지금 저희가 공급된 거는 대규모 시설인 주개성하고 개성양계 영농조합법인에 거기 주로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올해 이제 한 군데는 낙원농장, 네. 그 닭 사육하는 농장, 거기하고 두 곳만 지금 지원이 됐고 작년에는 도계 이제 개성에 지원됐었고 올해는 재작년에 그 불타가지고 지금 그 탄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제 세동에 대해서 미로 개성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거기 세동하고 낙원농장하고 네 동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일반 농가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규모가 좀 큰 것 같고 추가로 한다 이러면은 아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돼지 사육 농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그게 좀 낡아서 그 농가 아니면은 추후로는 고속 컴포트 사업은 이제 할 만한 데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주로 농장 위주로 지원이 되는가 보죠? 예, 대규모 농장에서 대규모 농장. 예, 이제 대비를 좀 열을 불어넣어서 말리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 등록 축사 중에서 예.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이제 농가 수 비율은 뭐 어느 정도인지가 아니라 주로 농장 위주로 대규모 예, 농장 예.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 개인 축사는 그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아, 그렇습니까? 규모가 규모가 적어서 적은 안 돼서, 데는 예. 안 되고 예. 그러면 사업이 이제 저감 시설인데요. 예. 실질적으로 악취 민원이 줄었는지 또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반응은 어떠는지 한번 모니터링 같은 건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따로 모니터링은 안 해봤는데 네네. 지금 도계 개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민원 전화가 뭐 크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향후 사업 확대나 방향 조정을 위해서 축산 농가나 지역 주민 대상 뭐 만족도라든가 실효성 분석은 아직까지 안 돼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니까 네. 좀 어떻느냐고 저기 악취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나느냐 뭐 이런 것도 한번 농가를 방문해서 또 한번 분석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고속 발효 시설이나 브라워 장치 등은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유지 관리 비용이나 고장 시 대응 체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원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나 어떤 기술 지원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해당 농장에서 이제 그 해당 한 업체하고 그 이제 유지 보수 그런 어떤 협약이라든가 그걸 맺어 가지고 네. 아마 그 해당 그 설치 업체하고 좀 설치업체하고 유지 관리하는 직거래를 걸, 통해서 이제 유지 관리하는 그 걸로 관리를 그렇게 한다 하고 이거죠.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한 만큼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만 업체만 너무 믿지 마시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우리 또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시설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불편한 사항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단순한 설치 지원을 넘어서 축산농가 수요 중심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주시고 사후 관리 의무화 그리고 시설 설치 후 악취 변화에 대한 주민 체감도 조사까지 좀 포함하는 종합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길철입니다. 보고서 1쪽 공통사항입니다. 2025년 예산 현액은 235억 6,189만 9천 원입니다.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69억 9,725만 9천 원으로 집행률은 29.7%입니다. 이와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부터 2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쪽 수산자원 기반 조성 사업 중 수산생물 서식 환경 조성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로 수산생물 서식장 관리가 절실함에 따라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17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갯녹음 제거, 해적생물 구제, 서식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수산생물 자원량 증가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우리 앞바다에 서식하는 어종들도 점차 변하고 있어 수산자원 고갈 방지 및 자원량 증가를 위해 우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서식에 적합한 어종 및 대물어를 매입하여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민 소득 향상 및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방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어촌어항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정주어항은 후진, 대진항 등 8개소이며 평균 개발률은 92.8%입니다. 현재 미개발된 갈라망 방사에서 30m는 24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시행 계획을 9월에 완료하여 10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대진항 방사제 60m와 호안 70m는 25년 재난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업 기반 시설이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재난특별교부세, 국가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해안 침식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도 침식 등급 조사 결과 양호 1개소, 보통 6개소, 우려가 6개소였으며 장호와 임원 해변은 침식이 심각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연안 침식 예방 대책 사업 중 궁천, 원평, 월천 지역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맹방과 삼척 해변은 현재 추진 중으로 연내 침식 방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제3차 연안 정비 기본 계획에 미반영된 장호, 용화, 고포 지구는 24년 12월에 기본 계획 반영을 요청하여 현재 해수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안 침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기에 침식 방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조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입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는 그동안 관리청인도에서 안전을 이유로 낚시대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개방하였으나 최근 항만관리청인도와 협의 결과 낚시터 상시 개방 수용 의견으로 가스공사, 해수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안전시설 구축, 민간협의체 구성, 고시 제정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낚시터를 개방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
새로운 해양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어업인 복합해관 관리 현황입니다. 어업인 복지해관은 장호의 일일이, 임원, 호산 4개소로 어촌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어항은 어촌계 사무실이 있어 어업인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복지 향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어업인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불법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어업, 금지 차량 및 금지 기간 위반 등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 단속 실적은 총 29건으로 23년 18건, 24년 9건, 25년 2건이며 주요 단속 유형으로는 승선원 미신고와 출입항 미신고가 되겠습니다. 불법 근절을 통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인 선도 및 관리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노을성 파도 피해 현황 및 지원입니다. 24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갑작스러운 노을성 파도로 근동면 남영동 권역에 집중 피해로 발생된 해양 쓰레기 100톤을 신속하게 수거하였으며 초곡 1위 해변 연안치 임시 구간은 24년도에 톤마대 쌓기로 임시 응급 조치하고 25년도에 5억 원을 확보 침식이 발생된 80m 구간에 대하여는 응급 복구 공사를 4월에 착공하였으며 6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최근 해양 환경 변화로 자연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집화장 설치입니다. 항포구 및 해안가에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24년도 1,337톤, 25년 362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 집화장 설치를 위하여 24년도에 12,8천만 원을 확보하여 공천항 및 장호항에 쓰레기 집화장을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적기에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촌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어촌 체험마을 4건, 수영레저사업 3건, 해수욕장 7건, 기타 2건 등 총 16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허가 처분에 보다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37쪽 낚시대 개체 지원 현황입니다. 해양레저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규모의 낚시대를 정례화하고 지역의 대표 해양레저 행사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24년 4월 왕대구 선상낚시대회에는 129명, 10월 삼척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에는 240명의 참가자가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올해는 낚시 어선협회의 건의에 따라 당초 4월 예정이었던 왕대구 선상낚시대회를 10월에서 11월 중으로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삼척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을철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해양 레저 도시로의 이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3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동해안 3단계 공사 있잖아, 개발 사업. 예. 개발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됐나요? 동해안 3단계 공사는? 아직 미완료됐습니다. 미완료됐어요. 또 우리 동해안 3단계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친수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그게 해상공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이? 과장님, 우리 삼척 해수욕장의 친수시설 네. 그 수중전망대 네. 예. 이름이 수준전망대. 이름은 수중전망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친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수 시설인데 네. 그 시설하는 게 바다에 들어가 시설하는 게 수중전망대. 전망대도 들어가고 네. 친수 장교도 들어가고 어. 뭐 조형물이나 장교도 예, 들어가고. 조명 시설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뭐 하다가 설계 변경이 됐나요 또?
그 설계 변경은 그 범대에서 음. 그때 이제 신수진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이제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많은 이제 그 시설물 설치를 별도로 이제 요구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때 범대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뭐 헬슨 증거라든가 뭐 잔교 형식 변경 그리고 해정근의 뭐 바이킹 뭐 해수 인입 시설 뭐 이런 부분 좀 많은 요구가 있으셔 갖고 거기 이제 전부 다 반영은 되지는 않았고요. 일부 좀 반영이 돼서 한 40억 정도 좀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범대위에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계시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당초의 계획보다도 또 설계가 변경이 되고 추가 사업비가 뭐 증액이 된다든가 그건 사업비를 어디서 주는지 이런 부분은 왜 설명을 안 해주시나요? 과장님. 그 사업은 예, 예. 범대위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시되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그런데 왜 의원들한테는 왜 설명을 한 번도 안 해주시나요? 그때 23년도에 음. 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아니 23년도든 24년도든 이렇게 뭐 바다에 우리 시민들이 물으면은 저 바다에 저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가 아직 공사도 저렇게 지연되고 하는데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제 별도로 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한 장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 봐서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별도 의원님께 그게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3단계 개발 공사를 하면서 인근 지역에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수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업이 거기 수중 전망대 그 사업 하나인가요? 아니면은 당초에는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수 인입선도 사업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은 다 어디 갔어요? 저기 이제 요 사업은 이제 해안 보호 대책 시설을 해갖고 돌제도 들어가고 빈각 이연제나 그리고 친수 시설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친수 시설은 지금 친수 장교라든가 그 수중 전망대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명 시설 이렇게 조형물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이게 해수 인입선은 그러면 사업은 없어졌나요? 해수 인입선은 그때 이제 범대위에서 그때 뭐 바이킹이라든가 해수 인입 시설 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는 이제 그 시공사에서 설계까지 완료됐는데 추후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해수 인입선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졌어요? 아무래도 사업에서 이제 왜 빠졌어요? 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그때 이제 범대에서 요구했던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수행하려면 한 120억 정도 뭐 증액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당초의 사업비는 해안보호 대책시설로 250억입니다. 250억이었는데 예, 예. 이제 범대위에서 요구하는 뭐 아까 수중 전망대 뭐 장교를 장교 증가나 뭐 몇 메다 이렇게 뭐 케이슨이든 이렇게 요구를 한 게 변경된 게 얼마예요? 증액된 게 증액된 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을 이걸 승인을 했어요? 동해안 승인은 이제 동해청에서 이제 그러니까 동해청에서 저 승인했냐고요? 예, 맞습니다. 40억을 증액시키는 걸로. 예, 예. 그래 290억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290억 사업이 그 바다에 우리 삼척 해수욕장 앞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그 건물 수중 전망대 예. 이른바 그 시설만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수중 전망대는 친수 시설 부분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해안 보호 대책 시설을 해갖고 거기에 뭐 그 이안제라든가 뭐 돌제에 들어가는 부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해안 침식 저감 예, 시설이고. 맞습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해센터에 그 인입선이 저 지금 모다가 어디 설치돼 있죠? 어디 해서 고산가 마을 상가 해수요. 그 횟집들. 그쪽 횟집들의
개선입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상가 앞에 모다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해수 인입선이 그걸 하면서 요구를 해칩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뭐 해칩하고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나머지 저기에서 수상 택시라든가 이런 것도 당초에 얘기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다 없어졌나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인지하지 그러면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동해안 3단계 공사 그 사업에서 개발 사업에서 우리 시에 하는 거는 수중 전망대라고 보면 되나요? 290억 사업에? 이제 수중 전망대는 음, 총 사업비가 200억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해안 보호 대책 시설 전부 해서 그걸 다 해서 290억입니다. 수중 전망대는 200억이고 맞습니다. 나머지 뭐 해안 침식 저감 시설까지 다 예, 포함하면 90억이 290억이라 이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중 전망대에 거기가 뭐가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뭐 커피숍이 들어가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편의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과장님? 수중 전망대는 말 그대로 이제 수중 전망창이 있어서 네. 그 이제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음, 그 내려가서 이제 그 뭐나 바다를 이제 보시게끔 그 안에 바다에 당연히 뭐 네. 좀 수중 전망대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바다를 보기 위해서 수중 전망대가 하는데 그 안에 시설이 뭐가 들어가냐고요? 시설에 뭐 별도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커피숍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예. 과장님 그런 부분은 한번 예. 설계 한번 보셨어요? 설계. 설계를 못 봤습니다. 그 설계 한번 보셔야지 뭐가 들어가는지. 수중 전망대를 전체적인 건 수중 전망대를 뭐 지금 수중 전망대는 아. 지금 수중 전망창이 이제 그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 한번 보셔요. 예. 한번 보시고 한번 추가로 만약에 있으면은 설명 한번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바다 복판에 철로 이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시민들 보기에는 얼마나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답답할까요? 그래서 한번 맞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해 주시고 우리 그 삼척 우리 국가어항에 이제 4개가 국가어항이 있는데 클린어항으로 이제 임원항이 지정이 됐어요. 예, 예. 물론 뭐 우리 바다 쪽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좀 추가로 덕산항이 과장님 2020년도 9월 달에 마이삭 하이선이 와가지고 덕산항도 아주 훼손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 방파제를 완전히 월파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산항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렇게 아마 개선해야 될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클린 어항이라든가 국가 클린 어항 임원항이 받으면서 국비 얼마 확보가 됐어요? 공모 사업에 150억인가요? 150억입니다. 150억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우리 시비가 얼마큼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되고 맞습니다. 또 민자도 있으면 민자 사업이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어항 중에서는 뭐 호산항은 지금 뭐 이전이 다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장호항은 지금 뭐 사업하고 있죠, 장호항도. 장호항은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돼서요. 네, 됐잖아요. 예, 선정됐습니다.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돼 있는 게 국가어항 4개 중에서 덕산항이 지금 과장님이 보시면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때 태풍 때 피해를 많이 봤는데도 이렇게 사실 개선 사업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또 공모사업이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해양수산부처에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실 오천마을 사업이 있잖아, 그죠? 예, 예. 제가 그 2021년도에
제가 공유재산 심의위원이라 해가지고 공유재산은 2021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드리고 우리 의회 9월달에 모두가 해가지고 학교를 부지를 29억의 그 부지를 확보를 하고도 지금까지 답보 상태인데 진행 과정을 한 번만 설명해 주셔요. 노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본 계획 지금 2022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요. 기본 계획을 22년도에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3년에 걸쳐서 이제 지금 실시 계획이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설계는 올해 이제 8월 정도면은 설계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실시 계획을 몇 년 해요? 그 이제 기본 계획을 저희가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 하는데 한 1년 승인 받는 데까지 한 1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획도 없이 계획도 설계도 안 됐는데 학교를 다 매입하고 이러면 되나요? 어느 정도 기본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났고 공모 사업이 올라갔는데 공모도 확정이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의 계획이 나와야지만은 그 학교 노실 분교를 아마 다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시 설계가 안 됐다 이러면은 뭔가 사업의 모순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2021년도에 공모가 되면서 아마 공유재산 심의를 다 통과시켜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아깝잖아요. 아마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학교 사용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은 부지 매입비가 9억이나 들고 용역비가 2억 들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29억 4,8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벌써 21년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업 안 하려면 말 그렇게 빨리 매입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그렇게 낭비가 돼야 되나요? 그래서 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디가 모르게 뭐가 설계를 변경해야 되면 설계를 빨리 변경을 좀 하고 아니면은 사업비가 부족하면 사업비를 빨리 증액을 시키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증산 있죠. 그 이사부 공원 밑에 그 데크길 가는 길 옆에 보면은 그 옛날 그 이제 도랑이라 하지. 그게 물이 그 모래가 이제 계속 이제 쌓이니까 물이 내려가지 못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그 뭐 생활하수가 내려오는지 엄청나게 오염이 돼 있더라고. 그 관광객들이 와갖고 냄새가 나고 악취 때문에 상당히 그 보기 안 좋더라고. 그거 좀 바다 그냥 그대로 내려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반 적 있어요? 백사장에? 본 적은 없습니다. 그 그래요? 현장 확인해서 그거 예. 그러니까 모래가 쌓이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제 퇴적물이 쌓여갖고 그 모래가 다 썩었더라고 보니까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그거 좀 처리 좀 하시고 그리고 후진도 삼척 해수욕장도 그 백화 현상이 나고 그 물 내려가는 쪽에 거기에도 악취가 엄청나게 나더라고. 그것도 뭐 차후에 어떻게 하겠지만은 그것도 관광객들이 다니면 냄새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랬는데 여름이 되니까 더 심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바닷가 물 오염되고 이러니까 관광객들한테 좀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해갖고 좀 한번 정비 좀 해주세요.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호산항 낚시터 개방요. 그 현재로서 호산 지역 경기를 가장 확실하게 그 할 수 있는 게 호산 낚시터 개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초에는 항시 개방이 가능합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낚시터 운영 계획을 개방 시기를 3월 정도 예정을 좀 잡고 있고요. 그
개방 기간은 이제 뭐 연중 개방은 아니고요. 3월부터 10월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만 이제 개방하는 걸로 더하고 이제 협의됐습니다. 이렇게 좀 해보고 이제 점진적으로 좀 개방하는 쪽으로 좀 저희가 이제 시에서 반응이 좋으면 좀 더 개방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예. 반응이 좋으면은 예. 항시 개방하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가장 수고 많으시는 김재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연안업이 이제 고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그 어업에 어떤 굉장한 차질을 지금 빚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현재는 거의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뭐 청년 어업인 유입이라든가 육성 뭐 계획 이런 걸 갖고 계세요? 그런 뭐 인력난이 지금 심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지금 시에서 그 인력난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를 계획도 안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없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청년어업인들을 위해서는 청년어업인 정책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월 그 청년어업인이 저희 어촌에 들어왔을 때 그 월 한 100만 원 정도를 정착할 때까지 뭐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근데 그 그런 사업을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도 그 두 분이 지금 네. 청년어업인 정책 지원은 자금을 받고 올해 내려오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예, 쉽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대책은 세워야죠. 맞습니다. 예,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그 시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수산물 직판장도 있고 유통센터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좀 하루센터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 어민들 소득 증대에 얼마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이분들의 소득이 얼마큼 창출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이 그래야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좀 점검을 하셔서 이분들이 소득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투자한 만큼 또 일한 만큼 소득이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어항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서요. 본 사업은 지금 1989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2030년까지면 41년 사업이거든요. 근데 올해로 한다면 36년 지금 가까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촌의 인구 구조나 정주 여건은 크게 달라졌는데 현재의 사업 목표와 방향이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어촌 어항 개발 사업이라 해갖고 어항 개발 이제 사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와 보면은 좀 조금 그 어항이 뭐 취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네. 이 어항 개발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방파제 보강 공사라든가 이런 거 추가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후진항은 지금 150억이고요. 관람항은 106원이 투입된 반면에 용화항은 5억 가까이, 그다음에 비하항은 6억 원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투자 금액의 편차가 지금 크다고 보는데 물론 어항의 규모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항 선정과 예산 배분 기준은 주로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기
그 어선 촉수가 좀 많거나 어민들이 많거나 또 이제 시급하게 네. 좀 해야 될 어항부터 먼저 저희가 어항 개발 사업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항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리고 또 어선의 또 숫자나 어촌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방파제, 방사제, 물량장 등요 항만 시설 위주로 지금 투자된 금액이 506억 1,100만 원이요. 이처럼 구조물 중심의 투자가 실제 우리 어민 생활이나 지역 경제에 어떤 체감 효과를 주고 있는지 뭐 효과 분석이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게 하도 장기간 지금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라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데이터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데이터는 지금 현재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건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장기간 진행된 사업이고 앞으로도 한 4, 5년 이제 한 5년 정도 더 5, 6년 정도 더 이렇게 추진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기후 변화나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려면 방파제, 호환 등 시설물 보강과 함께요. 어촌 정주 여건에 대한 기본 계획도 지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나 정부와 어떤 협의 계획 같은 거는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뭐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이렇게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제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의 어항에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들이니까 한번 이런 것도 조금씩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40년 가까이 이어진 어촌어항 개발 사업이 지금 단순히 구점을 설치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어민과 그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한번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 팀장이나 지원들과 함께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또 주민의 체감도 또 장기간 이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했지만 거기에 대한 뭐 보완을 해야 할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사업 관리라든가 예산 집행에 우리 실가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라시 의원님 안 계시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